충남 태안 앞바다에 위치한 섬 마도. 지난 2009년 마도 인근 해역 바다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침몰된 고선박 세 척이 연이어 발견됐다. 수개월간의 수중 조사를 벌인 결과 보물급 청자를 비롯해 각종 도자기, 곡물, 생선뼈와 같은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됐다. 그리고 이 고선박들은 모두 12세기, 13세기경 고려시대의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에서 발굴된 대나무 화물표 목간에는 화물의 수신지는 물론 품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목간들 중에서 장을 지칭하는 품목들이 발견됐다. 그중 하나는 바로 말장이었다. 매주를 지칭하는 말이다. 조선시대 기록인 산가요록에도 매주 만드는 법을 설명하면서 매주를 말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콩으로 만든 말장 외에 마도 고선박에서는 또 다른 장도 발견됐다. 토기 유물 속에서 생선뼈와 게껍질 등 어장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목간에 적혀있는 품목들은 고려시대 어장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만들었고 소비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사회 전체를 털어서도 젓갈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었던 것, 먹었던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 송나라 사신이 기록한 문헌을 보면 고려시대 서민들이 해산물을 즐겨 먹었고 고기잡이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바다의 고기를 잡고 또 어떻게 어장을 만들었을까? 목포에서 배로 1시간 반을 달리다 보면 만나는 섬 신의도. 그곳에선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바다의 고기를 잡고 있다.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는 개나기가 바로 그것이다. 밤이 되면 마을에 힘께 나서는 남정네들은 모두 바다로 나온다. 물 높이가 최대로 올랐을 때 조류와 함께 밀려온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다. 2m가 넘는 높이의 그물을 설치해 밀려온 고기를 가두는 것. 그것이 개마기의 원리다. 한물에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고기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밤에 고기가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지금 밤에 그물을 올리고 있어요. 밀려왔던 물이 빠지는 아침. 이제는 그물에 걸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생선들을 주워 담는 일만 남았다. 아주 빠른지.
이게는 농어예요, 농어. 던져줄까? 위로 던져? 아니. 그러고 이거는 우럭이요, 우럭. 밑에가 피 빠져서 들어 빠져. 가까이에 늘 있는 바다에서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먹거리를 구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자연 환경을 활용해 생선을 구했던 방법 그대로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선은 쌀만큼이나 중요한 먹거리였다. 이곳에선 생선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새우가 뭐요? 새우는 별로 없어. 구워도 먹고 아주 잘 자란 고기는요. 이런 거는 이제 젓갈로 이따 한 3, 4개월 후에 먹어요. 바닷가 사람들에게 젓갈은 어떤 의미일까? 잡아서 우리 여민들이 참 가정마다 조금 이제 이제 특색은 생선을 먹는 방법은 찌개에서부터 구이, 조림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흔한 건 뭐니 해도 생선을 발효시켜 먹는 것. 이렇게 맛있죠. 아니, 사람 많은 게. 왔다 가보는 너봐 손아래가 어딨어? 남이 올라오도 안 했잖아, 아직. 우리나라 바닷가 마을이라면 어디를 가도 밥상에 젓갈이 빠지질 않는다. 네. 그러나 여기가 엄청 좋다 보니까 맛있어. 내가 만났어. 젓갈이 올라와요. 밥 먹은 것 같아. 밥상은 절대적인 밥상이 젓갈이 올라와야 밥 먹은 것 같아. 밥 먹은 것 같아. 젓갈 없는 밥상은 이건 전략부 상이 아니. 밥상은 상이 아니. 뭔 여지라도 한 가지는. 바닷가의 여인들에게 젓갈을 담그는 것은 김장만큼이나 익숙한 일이다. 물론 해쳐야 될 게. 지금의 젓갈은 맛있는 밥 반찬이지만 생선이 귀했을 때는 생선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거는 짬은 안 맞나 봐. 빈지럭지라는 것인데 이제 여기다가 고춧가루 치고 양념 오만 걸 다 해요. 해가지고 쪼가서 집어서 무쳐 넣으면은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진짜 맛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생선 발효 음식들을 먹기 시작한 것일까? 담아놔요. 중국의 문헌에 의하면 기원전 2세기경 한 무제가 동해를 쫓아 산동반도의 해변에 도달했을 때 어장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랑캐를 쫓다가 얻은 음식이라 하여 쫓을 축, 오랑캐 이자에 물고기 어자를 더해 축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한자어 축이는 지금도 중국에서 생선 내장으로 담근 젓갈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렇다면 축이를 만들어 중국에 전파시킨 그들은 누구일까? 당시 이 한나라 무제가 바닷가에 이르러서 동해를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당시에 이 내장젓갈을 발견한 위치는 아마 산동 지역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중국의 동북 지역인 지금 이 요동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축이를 전파한 것은 고구려인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중국과 한반도는 서로의 어장 문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했을 것이다. 밥만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 우리의 선조들은 다양한 생선을 발효해 어장을 만들어 왔다.